자, 이제 지금까지 그 건물이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건, 제가 그 구상하는 요건은 건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있다가 소유권이 분리될 것에서 제일 첫 단계 요건으로 건물이 존재할 것. 근데 건물이 존재하는 시점은 어디냐? 원래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의 기준이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소유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가 같다가 같은 소유에 있다가 소유권이 분리돼야 법정상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의 요건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그죠? 그게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그 법정지상권에 뭐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소유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았다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그게 뭐냐 과연? 그 이유는 첫 번째, 소유자가 원래부터 달랐다.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런 용익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정지상권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당사자 간의 기대, 이익, 의사 추정 이런 거에서 배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는 달랐기 때문에 원래부터 용익관계,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뭐 어떤 임대차라든지 뭐 사용대차라든지 이런 용익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의사였을 것이다. 그랬을 거고, 또 만약에 이런 용익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보호할 필요도 없다. 두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의 요건으로 그 토지 건물 소유권이 같았을 것, 일치하였을 것, 요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 94년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자, 이게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토지를 사서 사실상 점유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사실상 쓰고는 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 그 상태에서. 그걸 보시면 만약에 원래 당시에 갑의 소유에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어요. 토지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을 소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신축 건물이니까 을한테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토지 등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도표에 이렇게 괄호를 많이 치는 것은 사실상 샀는데 등기하지 않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던 또는 미등기 건물에서 등기하지 못했던 간에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건물이 강제경매에서 넘어갔네요. 병으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권성지상권이든 관습법상권이든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죠. 토지 건물 소유권이 일치하다가 분리될 것. 이게 요건인데,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림을, 결국 이게 약간의, 어떤 도식적이고, 약간 기계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88년 사례, 토지 매매에 토지를 샀는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얻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런데 그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의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근데 이 사람의 허락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 을 소유죠. 예?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게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 그럼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역시 안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판결도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언제 그러면 동일 소유여야 되느냐? 토지 건물을 언제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죠? 법정의 상권이 성립할 때 분리될 때 같이 돼 있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그죠? 처분될 때 분리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원시적으로 동일인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어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같은 사람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대법원 사례 같은 경우도 토지는 이모 소유, 그 다음에 건물은 최모 소유로 있다가 피고가 토지 건물을 같이 취득했습니다. 같이 취득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원고가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뭐가 성립되겠어요? 법정지상권일까요? 관습법상권일까요? 경매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죠. 네, 강제경매네요. 관습법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건물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속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발적으로 피고가 이 토지건물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그 뒤에 이제 강제경매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심이 지금 잘못 판단해서 파기가 된 사례입니다. 그 대법원 95년 사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원래 김봉모 씨인데 이 토지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원래 김봉모 씨였다가 그 상속이 돼가지고 이 상속이 된 상속인들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마 이거는 뭐 시효취득했다 이런 취지 같네요.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시효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판례를 쭉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효취득하고 참 많이 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철거하라, 지려달라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허물 수 없다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나 선의로서 그냥 점유취득 시효했다. 선의로서. 그러니까 소유이사를 가지고 20년간 시효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 청구가 들어가면은 그 피고 쪽에서 많이 방어하는 논리가 일단은 시효취득했다. 그래서 시효취득해서 토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오히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뭐 신의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안 됐다면 법정지상권이라도 취득한 거다. 내가 법정지상권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공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 사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그런 사례 같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상대로 아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이제 분쟁이 되니까 피고가 이제 너 건물 철거해 이러면서 반소를 청구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판결 요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건물 토지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토지 건물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처음에 피고, 그 다음에 김봉모, 토지는 피고, 건물은 김봉모 소유였는데, 그 다음에 김봉모가 지금 토지 소유권을 샀죠. 사고 그게 이제 피고한테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되니까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금 원고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김봉모가 함께 소유권 취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원시적으로 취득하지 않았 동일인이 아니었더라도 후발적으로는 같이 동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지금 이제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 건물이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분리될 것, 이게 이제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에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피고 상대로 건물주 상대로 건물 철거해줘 라고 하니까 피고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해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주장한 논리는 이 김모 씨란 사람이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인 김모 씨란 사람이 건물을 원시 취득하고 그게 피고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건물이 김모 씨가 취득한 게 아니라 피고 아니면은 공사한 수급인이 취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봤냐면 이 건축 공사 도중에 건축 허가 명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건물 공사 도중에 이제 건축 허가 명의가 변경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김모 씨가 건축주였고 그 다음에 피고한테 아마 넘어갔죠. 피고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피고한테 건물 넘어갈 당시에 기성고가 당시에 뭐 조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는 것은 건물을 맨 처음 원시 취득이라는 게 맨 처음 취득했다는 것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는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단은 따져보니까 공정이 한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기둥하고 이런 지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요 건축 허가 변경 당시에는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가 건축주 명의를 받고 나서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면 원시 취득자는 결국 피고다. 또는 이제 공사업자다. 이 공사업자가 될 수 있는 논리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 아니면 뭐 수금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토지 건물 소유권이 같다가 떨어졌을 것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게 건물이 뭐냐,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식견이 이론이
이해를 되셔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